봐봐, 이거 작은 게 좋은 거지. 끝에가 작은 거. 여기저기 좀 아 그래요? 이거는 다 해주고 먹지. 위험 있는 소리 아니야 진짜. 관리를 진짜 잘했네. 조경 되게 잘해놨다. 진짜 잘했다. 종류가 다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논메이드입니다. 저는 오늘 스케줄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새벽에 심부름을 갔다 와서 이 손 여기 빨개진 거는 머리 고무줄 이거를 어젯밤에 풀르고서는 손에다가 이렇게 해고 잤거든요. 이게 너무 조그매가지고 제 팔목보다 그래서 여기 자국이 이렇게 남았네요. 아무튼 오늘 새벽에 심부름 갔다가 오느라고 시골을 밤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6시 새벽에 아침에 6시 눈 뜨자마자 서울로 출발을 해서 7시 반쯤 이렇게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나름의 루틴이 다 깨지는 바람에 오늘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도 할 일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오자마자 모든 게 다 막 어그러져서 뜨개를 좀 하다가 나가서 좀 뛰어야 되겠어요. 지금 아침인데 아직도 저는 몸에 찬기가 가시질 않아서 좀 뛰다가 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뭘 찍어야 될지 뜨개 한 게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뜨개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뭘 뜨고 있는지 또 새로운 니트 이제 들어가서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할게요. 여러분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랑 보급과정 지도원 하시는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보급 지도원 뭐 배우는지 제가 뜨개 하는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네, 미리 저와 함께 보급 지도원 과정 배우신다 생각하시고 저런 걸 뜨는구나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또 이따 뵐게요. 저는 나가서 좀 더 늦기 전에 뛰다 오겠습니다. 짠.
뭔 맛인지 모르겠다. 오늘은 이거를 마셔봅니다. 얼음이 드니까 되게 순해졌네. 파타고니아. 바이세 이렇게 읽어야 되지? 응? 바이세. 이 W를 B로 발음하죠. 저도 알거든요. 안주는 이거 먹을 거야? 응. 오, 이거 하나씩. 나 젓가락 줄게. 안주는 리얼 랍스타를 먹습니다. 저희는 랍스타 하나 해. 이 리얼이 아닌데? 여기 써있기는 리얼이래. 여기 접시하지 말자. 설거지가 귀찮아. 나는 이 닦아서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여보 게임하느라고. 응. 정신없지. 우리 손 젓가락으로 먹어. 응, 알았어. 시원하구만. 아니 지금 같이 맥주 마시는 타임 아니야? 난 쉬는 타임이야. 근데 그 게임할 수 있어 그렇게? 응. 사람 앞에 두고? 응.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는 나 앞에 두고 영상 찍고 뜨개질하고 다 하잖아. 그 영상 찍는 거랑 뜨개질 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지금 안 하잖아. 자기 할 때만 그렇고. 지금 같이 맥주 먹는 타이밍이지. 알았어. 잠깐만. 여기까지만 끝내고. 뚜루루루. 어묵밥 꺼냈습니다. 매운맛, 야채맛. 난 매운맛 먹어. 자기 야채만 먹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영상 올라가는 수요일입니다. 왜 수요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원래 영상을 언제 올렸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목요일날, 금요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토요일도 올렸다가 일요일도 올렸다가 막 그랬는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수요일날 이렇게 올리게 됐네요. 네, 수요일날 올리게 돼요. 밖에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영상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을 이제 찍는데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저는 지금 뭘 뜨고 있냐면 요즘에 이거 뜨고 있어요. 여전히 학원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원 숙제를 하는데 이거는 세로 배색이에요. 그래서 좀 밑으로 세로 배색이라서 이렇게 실 3개를 이렇게 걸어 놓고 한꺼번에 뜹니다. 중간에 이렇게 실이 이렇게 좀 복잡해지죠. 왜냐면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떠야 되기 때문에 실이 막 꼬여요. 그럴 때마다 그냥 성질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엉킨 실들을 풀어주면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에 했던 숙제에 이어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네, 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렸어요. 네, 숙제하는 거 요즘에 뭐 뜨는지 궁금해 하실지도 몰라서 네, 아무튼 저 요즘에 이게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그 앵커티는 완성을 해서 한 번 하루 세탁도 안 하고 입고 돌아다녀 봤어요. 그날 그 영상 지난주 수요일 날 영상 찍은 날 있죠. 그때 그 영상을 찍겠다고 완성된 거를 들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골집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갑자기 돌아다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티를 입고 다녔다는 거. 옷이 없었어요 그날. 근데 입고 다니니까 또 입고 다닐만 해요. 근데 아직 그 스팀도 안 주고 세탁도 안 하고 막 그래서 그냥 짠 그대로여서 좀 후줄근한 맛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입고 다니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기침한다고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즘에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이 엠버티도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덥지 않고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 잘 입고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반팔을 입을 정도로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서 기침을 안 하게 됐어요. 기침을 가끔 하긴 합니다. 에어컨 바람 나올 때 그때. 그리고 저녁에 잠깐 네, 그 정도. 사실 제가 지금 이거를 뜨고 있을 시간은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이따가 한 20분 후에 영상 찍고 한 20분 후에 나가 봐야 돼요. 네, 오늘은 이제 줌 수업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계속 했었어서 2번은 비대면으로 줌 수업을 하고 이제 뭐 하는데 이게 줌 수업을 하는데 제가 줌을 다른 분 하시는 거 뭐 우리 줌뜨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초대돼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뭐 줌 할 때 들어가서 보기만 했었지 제가 이제 호스트가 돼서 해보진 않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인터넷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접속자가 많아지면 또 더 잘 끊긴다 그래서 그냥 학습관 가서 수업하기로 해서 지금 나가봐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준비한 PPT 띄워서 수업을 할 건데 그런 거를 좀 어제 알려주셨어요. 근데 참 저도 바보같이 이게 어제 내가 나이가 먹은 건가 좀 약간 자괴감이 좀 들었는데 PPT 보면 왜 슬라이드 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냥 수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슬라이드 쇼로 해가지고 빔으로 쏴서 수업을 했었단 말이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설정 같은 건 몰랐는데 그 슬라이드 쇼 뭐 옆에 4번째 아이콘에 슬라이드 쇼 설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정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못 찾는 거예요. 한참을 내 어디에 있죠 그게?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거를 와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뭐 좀 바로 옆에 있는 거를 못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됐나 몰라 진짜.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못 찾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어제 하루 종일이 아니라 자세하게 그런 거 하는 거 설정하는 거 줌 들어가서 이제 그 PPT 이제 올려서 그거를 막 정말 너무 친절하시죠 진짜. 그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해주셨어요 저한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도대체. 이러지 않았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모든 걸 다 알고 막 그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은행이 없어지면서 그 어르신들이 항의가 빗발친다고 그 얘기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들 그런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그런 은행 업무 보는 그런 수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듣고선 참 저도 그렇구나 나이가 들면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했는데 또 막상 제가 그렇게 막 그런 프로그램 설정하고 막 이런 거 설명을 들어야 되는 네,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죠.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안 해봐도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그런 거거든요. 왜 포토샵만 할 줄 알면 일러스트는 뭐 그냥 한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제가 지금 꽈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집안은 좀 썰렁한데 밖은 좀 덥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꽈배기 뜨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냥 꽈배기 바늘 없이 일단 코를 다 빼요. 지금 이거 세 코 꽈배기 하고 있거든요. 그냥 코를 그냥 다 빼버립니다. 빼서 그냥 거기서 다시 끼워가지고 하고 있어요. 꽈배기 바늘이 사은품으로 받은 게 어디 있을 텐데 꽈배기 바늘 잘 쓰지 않고요. 어떨 때는 꽈배기 바늘 처음에는 써봤는데 그게 더 막 화딱지 나더라고요. 내 맘대로 잘 안 되고 막 빠지고 코가. 그래가지고 꽈배기 바늘 안 쓰고 저는 코를 그냥 일단 다 빼서 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어버이날 어떻게 잘 보냈나 어쨌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랬는데 제 친구가 평소에 늘 하던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어느 날 이혼을 하게 되면 잠적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가 또 그 사이에 이혼하고 잠적한 건가? 막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카톡으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받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어머 야 어떻게 전화한 거야? 이거 내가 전화번호 없앴는데 뭐 이러는 거야. 넌 내 손아귀에 있어. 벗어날 수가 없어 너는.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핸드폰이 뭐 해킹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걸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은 문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가고 막 이래서 그 핸드폰을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하고 했는데 오늘 지금 오전에 갑자기 네이버에서 알람이 떴어요. 알 수 없는 지역에서 로그인 시도가 됐다. 비밀번호 변경하는 게 좋겠다. 본인이 맞냐 뭐 이렇게 왔길래 보니까 싱가포르더라고요. IP 추적한 데가 싱가포르에서 로그인이 시도됐다.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었었는데 갑자기 막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이게 뭐지? 막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시 불이 나게 제가 이제 네이버에 모든 건 아니고 그거 하나만 해킹 당했다고 알람 뜬 그거 하나만 바꿨습니다. 바꾸는데 네 바꿨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뜨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가끔씩 네이버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한동안 한참 열심히 하다가 근데 그것도 열심히 한 것도 일 때문에 한 거죠. 저 하는 일, 그 홍보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정말 1위 갑이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조회 검색만 잘 되면 그거는 정말 매출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차이가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는 네이버에 항상 신경 쓰고 막 광고도 하고 검색어 노출 같은 거 잘 되려고 또 노출 잘 되는 블로거들한테 막 부탁도 하고 막 그런 머리가 아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일 때문에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제가 그거를 그 블로그 관리를 잘 해줬어서 광고가 정말 많이 와요. 블로그 빌려달라고 대여해달라고 아니면 뭐 포스팅 써달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왜 그런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 제 블로그 지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고 가끔씩 책 리뷰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도서 같은 경우는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이제 리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 같은 거 내용 보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는 것만 신청을 해서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하루 방문자가 이제 뚝뚝 떨어지긴 하죠. 그래도 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네이버 애드포스트인가 거기서 돈 입금됐다고 그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사이버 부업이라고 또 그런 걸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그런 거 하시는지,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지 어쩐지 궁금해서. 네. 근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참, 그쵸, 글을 써야 되니까 좀 귀찮은 게 없잖아. 귀찮죠. 귀찮죠. 그 인스타그램만 해도 그냥 사진 한 장 올리고 뭐 설명을 쓰던지 안 쓰던지 상관없이 그냥 태그만 몇 개만 달아도 괜찮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진 올리고 글도 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더 이게 쉽게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블로그도 잘 안 하고 인스타도 잘 안 하고, 인스타도 옛날에는 일 때문에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제가 유튜브는 일할 때, 제가 한참 일할 때 유튜브가 그렇게 유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진직이 가입은 해뒀었는데 유튜브 근데 영상이 어느 날 갑자기 뜬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2008년도인가 뭐 그때는 다음에서 이 영상을 한참 했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막 영상 찍어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이 영상이 너무 늦게 뜬 거죠. 그 전부터 사진 찍는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영상이 대세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지만 피부로는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는 정말 일상생활이 돼서 이제 새로운 것처럼 사진보다는 영상 위주로 찍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어쨌든 다 인터넷 기반인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또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뭐 PC로 막 인터넷 하고 했으면, 이제는 핸드폰 안에서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시대라면, 앞으로는 이제 몸으로 체험하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 안경 끼고 이 온몸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방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꽃가게 가서 꽃을 산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집 안에서, 방 안에서 내 몸을 움직이면서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흐름에 맞춰서 주식도 사야 된다. 성장주. 네, 그런 거를 저도 이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참 일할 때만 해도 영상이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대만 해도 사진 위주의, 사진과 설명 막 그런 거 위주였기 때문에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했었고, 그나마 제가 유튜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막 유튜브 영상까지 찍어서 편집하고 막 그러면서 뭔가 홍보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로 했다면 아마 지금 저 유튜브 못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일했었던 거 아무것도 다 하기가 싫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친구랑도 전화 통화하면서 일해야 된다고 뭐 어쩌저쩌 얘기하긴 했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진짜.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보통 여자가 이제 뭐 휴학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대학 졸업하면 24살, 3살인가 뭐 그쯤 되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해왔거든요. 결혼 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아무것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예 일을 안 하냐면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일을 합니다. 일 들어오는 건 합니다. 제가 나서서 하진 않지만 일 좀 해주세요. 네, 이 꽈배기 모양인데. 꽈배기 모양입니다. 네. 이게 원래 이제 도안에는 앞뒤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뒷판은 하지 않으려고. 왠지 이거 뒷판에 이 문양이 있으면 이게 등 기댈 때 좀
어떤가요? 저 꽈배기 옷을 그렇게 생각보다 입어본 적이 없어서 이 꽈배기 무늬가 있으면 등이 좀 그런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이 꽈배기 무늬를 뒤에는 안 하려고요. 뒤에는 그냥 이 고무단만 하고 메리아스로만 하고 고무단이 아니라 메리아스로 하고 하려고요. 근데 지금 이거 메리아스는 안뜨기가 겉으로 나오는 디자인이에요. 이런 것도 처음 떠보는데 사실 이 안뜨기 무늬를 전 좋아하진 않거든요. 뭐 좋아하는 건 또 뭔지 차라리 겉뜨기 무늬가 나오는데 안뜨기 무늬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근데 안뜨기는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안뜨기를 보면 뒤집어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게 사람이 참 그쵸. 네, 선입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뒤집어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은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숙제니까 합니다. 이게 또 실이 막 엉망진창 엉켰는데 저는 일단 여기까지 뜨고 일을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일하고 와서 또 영상을 찍을까요? 영상 찍어야죠. 화이팅! 네, 저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2시간 떠들었더니 목이 쉰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말을 했어요. 제가 좀 말을 하면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엔 좀 천천히 해야지. 그래서 밖에서 돌솥 비빔밥 하나 먹고요. 그냥 집에 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다시 뜨개를 좀 하고요. 세로 배색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이 엉키면 엉키는 대로 뭐한 대로. 근데 요 색깔 많이 안 들어가고 네, 색깔 많이 안 들어가고 요거 한 개의 색만 배색하는 거는 할만한 것 같아요. 지도원이 좀 정신이 없는 게 일단 수업 시간에 뜨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뜨개는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진도 끝나면 또 새로운 디자인의 제도가 들어가고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제도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했던 디자인을 어느 정도 떠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목이 계속 가라앉습니다. 그 줌 수업을 하는데 저 이제 수업 신청하신 분이 30분 정도 계세요. 근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줌 수업 할 때 와이파이 접속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끊긴대요, 계속. 그래서 직접 그 랜선으로 이어서 해야 되고 접속자가 30명 이상 되면 더 잘 버벅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안 하고 가서 수업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를 듀얼로 보니까 네, 저도 하기가 편하고 제가 PPT 파일을 4개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PPT 파일 하나 끝나고 또 다른 거 띄워서 하고 오려니까 그게 복잡한 거예요. 나만 복잡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와주시는 분이 젊은 분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시더니 진짜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PPT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편하게 수업했네요. 그러니까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줌 수업할 일이 없는데 그냥 줌 수업을 하니까 모두 그 비디오 화면을 다 끄신 거예요. 얼굴 안 보이게. 근데 걔 중에 딱 한 분이 그걸로 켜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만 보면서 수업을 했어요. 그 한 분만 보면서. 그 한 분이 끄덕이면 이해하셨구나 넘어가고 그 한 분이 막 보면서 필기하고 계시면 기다렸다가 또 수업하고 막. 근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 이 반응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허공에다 대고서 지금 제가 유튜브 찍듯이 그냥 혼자 말하는 거예요. 집에 다 와서 상가
해서 밥을 먹는 돌솥 비빔밥을 먹는데 비빔밥이 나와가지고 제가 뭘 먹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해가지고 돌솥 비빔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와서 비비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제 수저와 젓가락을 뺐더니 막 비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서비스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비비면 사람들이 훨씬 맛있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벼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거 아닌데 또 이런 서비스를 받으니까 마치 그냥 왜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막 그런 거 밥 비벼주고 그러잖아요. 다 큰 성인이 뭐 누가 이렇게 비벼주겠어요. 물론 뭐 서비스 차원에서 뭐 고기도 구워주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그냥 뭐 동네에 분식집 같은 그런 데인데 분식집이죠. 분식집인데 이제 밥 위주로 판매하고 그런 데긴 한데 그래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밖에서 밥을 먹을 일이 거의 없어서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뭐 코로나고 하니까는 밖에서 밥을 더 못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저 혼자 먹자고 뭐 밥 차려 먹기도 그렇고 오늘 남편이 또 회식 있다고 그러니까는 회사도 참 그동안 회식 한 번도 안 하더니 이제 회식도 자주 하고 그러네요. 회식 있다고 늦게 와서 밥 먹고 온다고 그러니까 저 혼자만 먹으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저도 밖에서 먹고 들어왔어요. 지난주는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어린이날부터 해서 금요일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이 어버이날이고 막 이래가지고 나름 연휴는 연휴인데 그랬죠. 근데 저는 지난주 수요일날 별로 저한테 그냥 별로인 날이어가지고 네, 일주일이 됐네요 벌써. 지난주 수요일 날은 저한테 이제 별로인 날이어서 저는 식구들이랑 같이 강원도 속초에 넘어가가지고 온천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 전날 저녁에 남편은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보내고 하다가 어린이날은 뭐였지? 어린이날 그냥 놀았네. 아 어린이날 생각난다. 어린이날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이것저것 막 정리도 하고 낙엽도 치우고 일을 막 하고 굉장히 피곤했는데 남편이 목공을 하러 가거든요. 취미활동을 하러 가는데 제가 어린이날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린이날은 놀아야 되니까 나랑 같이 놀고 금요일날 가든지 해라. 그리고 토요일날은 어버이날 전날이니까 시집에 가고 일요일엔 친정에 가고 뭐 이래야 돼서 그랬거든요. 아주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네요 여러분. 힘이 없어.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남편이 이제 목공을 가는데 그 목공 가는 김에 이제 동생이랑 같이 우리는 파주를 갔다 오자. 그래서 이제 같이 파주를 넘어갔어요. 금요일 날은 파주 넘어갔는데 그 SK인가 거기서 뭐 이케아 물건 사는 거에 뭐 2만 원 보태주고 거기서 카페인가 식당가 이용하는 거 10,000원을 주고 뭐 그런 게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받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케아에 갔는데 오전에 일찍 갔거든요. 문 열자마자 이게 10시에 문 열었나? 근데 우리가 10시 20분 6분인가 그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카페에 이제 막 갔는데 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이제 저희는 줄 섰거든요. 줄을 섰는데 그 뒤에 어떤 어르신이 역정을 내시면서
자기가 이케아에 수없이 많이 와봤지만 이렇게 줄 서는 건 처음이라면서 왜 줄 선 거냐고 막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자한테. 관계자가 SK에서 무료권을 나눠줘가지고 홍보차 나눠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것 같다. 평상시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그래서 이걸 주문을 하고 그 음식을 만들고 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줄이 길어진 거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나는 SK 쓰지도 않은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냐면서 내가 왜 줄을 서야 되냐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막 짜증이 막 슬슬 올라올 정도로 막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옆에 부인이신가 봐요. 말리지도 못하더라고요. 아유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막 그럴수록 그분이 막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틀렸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더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막 참다 저도 모르게 뒤로 확 돌아봤어요. 뒤로 확 돌아서 그분 얼굴 눈 확인하고 아 저도 막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그 역정내는 그 소리에. 근데 제 동생이 앞에 가서 막 확인을 해보더니 이거는 안 되겠다고 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실내까지도 줄이 막 2바퀴나 감겨 있다면서 안 되겠다고. 일단 장을 보고 나중에 와서 먹더라도 하자 해서 좀 나왔어요. 나와서 이케아에서 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근방에 코스트코를 갔어요. 코스트코 가서 제 거 장을 보고 그리고 다시 파주 아울렛으로 갔어요. 그때 마침 파주 아울렛에 나이키가 20% 할인을 했어요. 20% 할인을 해서 나이키 가서 저 운동화 사고 위에 그 바람막이 잠바 하나 사고 또 뭐 샀지? 엄마 운동화도 사고 남편 자켓도 하나 샀어요. 다른 브랜드에서. 남편 회사가 이제 그 정장을 안 입어도 된다는 거예요. 캐주얼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남편이 계속 그 정장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와이셔츠를 제가 모아왔단 말이죠. 그 백화점에 와이셔츠 세일할 때마다 쫓아가가지고 반팔이면 반팔, 긴팔이면 긴팔. 와이셔츠도요, 여러분, 그 흰색 와이셔츠도 오래되면은 색깔이 변하는데, 그거 아무리 뭐 빨아보고 삶아보고 뭐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새로 사야지. 그리고 와이셔츠도 이렇게 닳는 거더라고요. 이게 세탁기 돌리다 보니까 여기 목 부분, 카라 부분 막 이런 데도 막 닳고, 색깔도 변하고, 아무튼 뭐, 와이셔츠도 오래 입으로 손목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거를 와이셔츠를 막 이렇게 모으면서, 그래, 이제 앞으로, 내년은 괜찮겠지. 2, 3년 동안은 그래도 와이셔츠 더 이상 안 사도 되겠다. 막 딱 그러고 있었는데 정장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정장을 안 입으니까 캐주얼복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뒤늦게 또 남편 캐주얼복을 또 장만한다고 하는데 그 간절기 자켓 같은 거 캐주얼 자켓이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찾다가 그 홈쇼핑에서 파는 옷은 못 쓰겠던데요. 홈쇼핑에서 파는 옷들은 남자 옷, 그 남편 거를 사봤는데 그거는 진짜 한 계절용, 한 해용이에요. 한 해 지나고 나니까 못 입겠더라고요. 그게 가격이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남편 옷도 사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새 운동화를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몸이 차고 막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징징거릴 때는 참 여기밖에 없네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댓글을 참 무지하게 많았는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댓글 쓰신 분들 답글을 확인 안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방법을 알려주셨는지 제2살림일기님이 생강차 몇 달 먹고 좀 손이 따뜻해지셨대요. 그리고 서은경님이
이게 독일 차인데요. 바드 하일브루너 차 중에서 라츠 후스텐티가 마른 기침에 좋다고 하셨어요. 네, 제대로 읽은 건지 모르겠지만 독일어는 발음 기호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잠시만요. 조카가 전화하라고 문자 보냈어요. 조카가 지금 학원 갔다 와서 쉬는 시간이라고 잠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영상통화 끝나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강경희 님이 생강청 담가서 차로 한번 먹어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격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생강차 얘기 많이 하셨고, 생강청, 뭐 생강차, 그 다음에 저거 도라지청, 뭐 도라지차,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그 수다방에서는 그 조깅 같은 거 뛰는 거 있죠. 뛰어서 운동을 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데우는 거, 그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보겠다고 운동화를 사가지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달렸거든요. 달렸는데 새 운동화를 신고 뛰어서 그런지 뒤꿈치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꿈치가 다 까져가지고, 그래서 운동화를 못 신고 못 뛰고 있어. 아, 완전 핑계. 근데 아무튼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쇼핑하러 다니고, 그 다음날 이제 시집에 가서 차도 정말 많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오고, 가서도 엄청 졸렸어요. 시집에 갔는데 밥 먹고 나오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졸면서 하다가 피로가 안 풀린 상태에서 그 다음날 또 저희 이제 친정 가서 저녁 먹고 막 이러는데도 피로가 계속 안 풀렸어요. 계속.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계속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오랜만에 거리두기 해제된 첫 연휴여서 그런지, 와, 차가 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가평휴게소는 들어갔다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해서 다시 나왔어요. 그냥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차들은 그냥 아예 도로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참을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천천히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뜨개학원 갔다가,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바쁜지? 그러고서는 이제 뜨개학원 갔다가 그날 월요일날 또 제가 심부름을 하느라고 또 시골집을 갔다 왔어요. 밤에, 한밤중에 갔다가 새벽에 막 올라오고 난리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는 오늘 수업하러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가 금방 다 갔네요. 제가 여름 옷을 그 함에다가 넣어놨는데, 그거를 남편이 그 옷장 뒤쪽에 안쪽에다가 깊숙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면 못 꺼내게, 제가 꺼내면야 꺼낼 수도 있는데 그 앞에 막 무거운 것들이 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꺼내달라고 몇 번을 말을 했는데 안 꺼내줘가지고, 지금 여름이잖아요. 초여름인데 아직도 여름 옷을 못 꺼내고, 그나마 이거 엠버 이런 거 뜬 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엠버랑 앵커티 빨아서 그거 입게 생겼어요. 저는. 근데 요 앵커티는 제가 울실로 뜬 거거든요. 근데도 요즘에 입어도 괜찮네요. 오히려 따뜻하니 반팔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냥 반팔이니까 그냥 괜찮네요. 저 예전 겨울에는 이거 정말 반팔 소용도 없다, 쓸모도 없다, 한겨울에 반팔을 어떻게 입냐 막 이랬는데,
이렇게 간절기 때 입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팔도 또 너무 짧으면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팔꿈치까지 딱 가려지고 막 하니까 입고 다니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몇 개 좀 더 떠야 되겠어요. 소매도 넉넉하고 이번에 앵커티 뜬 거는 근데 이번에 앵커티는 제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 기장을 좀 짧게 떠버렸거든요. 근데 아직 세탁을 안 했는데 세탁하면 면실이라 좀 줄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줄면 푸는 건 좀 그렇고 왜냐면 푸는 거 제가 그 돗바늘 마무리를 해가지고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어서 코 잡아서 또 기침한다고 지난주에 몸이 차다고 하나 뭐 그래 놓고서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보세요. 조금만 먹고 넣어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 이거 먹고 저녁은 끝. 이거 먹으니까 생각나는데 스타벅스의 유기농 말차 프라푸치노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거에 토핑을 에스프레소 휘핑크림으로 하고 우유 대신에 귀리를 넣고 시럽은 빼고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 나의 해방일지 그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원래는 처음에 되게 싫어했었는데 오히려 보다 보니까 그 푸른밤 우리들의 블루스 그거 왜 푸른밤이라고 했지? 우리들의 블루스보다는 오히려 나의 해방일지가 더 재밌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는 좀 그래요. 내용이 좀 그래요. 그래서 별로 그냥 그래요. 우리들의 블루스 엊그저께 우리 남편이 이제 회식하고서 술 먹고 이제 온 거예요. 저희 남편은 술만 먹으면 막 뭘 그렇게 사와요. 술 취하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온다든지. 엊그저께는 빵을 한 봉지를 비닐봉지 아마 거기 빵 종류 다 집어넣었나 봐요. 종류별로. 제가 운전 그때 하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담았다면서 막 샌드위치고 뭐고 막 소보로에 막 튀긴 거에 뭐 별빵들을 다 담아가지고 사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취했죠. 취해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절 추앙하겠다며, 절 추앙하고 풀로 가득 채워주겠다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술 먹고 하는 얘기인데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런 기분이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추앙한다는 그걸 썼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추앙 이러면 무슨 인디언 부족에서 무슨 뭐 태양신을 숭배하듯이 그런 추앙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웃겼어요. 그 구씨는 진짜 만나보고 싶다. 구씨 너무 설레인다. 실이 엉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뜨고. 근데 이 실이 학원에서 정해준 실이긴 한데요. 좀 뜨다 보니까 쫀쫀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따로 사서 이거 좀 뭔가 떠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색깔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게 레글런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건데 소매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여나가는 건데요. 이 소매 무늬가 따로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앞에 몸판이고요. 소매 부분만 여기 따로 떠야 되는데 그 무늬가 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로 해서 그 무늬로만 뭔가 좀 떠보면 너무 이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생각에 지금 생각에는요. 이 뜨개 과정을 다 배우고 나서 제가 좀 자유롭게 이것저것 뜰 수 있을 능력이 된다면 이제는 도안 사서 안 뜰 것 같아요. 물론 뭐 도안, 예쁜 도안 같은 거 보면 너무 뜨고 싶긴 하겠는데 그런 건 뭐 뜰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그냥 내가 내 체형을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내 체형에 맞는 그런 옷을 떠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그런 것도 많거든요. 도안 너무 예뻐가지고 떴는데 막상 뜨고 나니까 내 체형하고 좀 안 맞는다든지 몸이 좀 더 뚱뚱해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우리는 뚱뚱해 보이는 게 싫으니까 이왕이면 옷 입고 날씬해 보이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포인트는 내 몸 체형의 그런 포인트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어떻게 뜨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제 체형에 맞게 그냥 제가 뜰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뭔가 좀 화려하고 예쁜 디자인 나오면 뭐 그런 거나 그런 도안 사다가 뜨겠죠. 그렇지 않고는 그냥 기본적인 거는 제가 뜰 것 같고 무늬나 배색 같은 것도 배색하는 건 또 쉬우니까 배색은 뭐 모양만 좀 맞춰가지고 색깔 넣어서 하면 되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아. 무늬도 요즘에 뭐 비침무늬나 뭐 이런 거 도안 책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책들 참고해가지고 무늬 좀 넣고 아니면 저는 그 할머니가 떠주신 옷들 그거 그대로 도안 만들어서 한 번씩 좀 다 떠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이 있어요. 제가 아끼는 옷들 그거 패턴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한번 내가 떠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떠보고 싶은 그런 옷들 중에 그것도 다 핸드메이드 니팅이긴 니팅 옷이긴 한데 저는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워요. 그동안 그런 비싼 니트 옷들 저희 니트를 하도 좋아해서 입다 보면 그게 다 닳아가지고 구멍 나고 막 이래서 버린 적도 많거든요. 그 버리지 말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놔뒀다가 내가 한번 그대로 떠보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 아직도 이거 뜨고 있어요. 근데 많이 늘어났죠 아침보다는. 저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뜨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40대 분이신데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잘 하시는 분 그런 분들 왜 계시잖아요. 책도 열심히 잘 읽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열심히 잘 하고 해서 군살 하나도 없이 몸매 관리하시고 나름의 자기만의 공부도 하시고 막 이런 분들 옷도 예쁘게 입고 막 근데 미니멀리스트고 막 이런 분 어떻게 하다가 그런 분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뭐 하다가 보게 됐지?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는 계속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하려고 뭐 그런 거 보다가 그렇게 됐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 거 막 보고 있는데 그분 거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이 2년 전인가 올린 게 있더라고요. 자기 몸매 비법, 비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40대인데 막 애도 막 둘이나 있고 한데 몸매 관리를 했다고 하니까 또 궁금해서 그래 뭐지 비결이라고 뭐지 막 이래서 저 들어가서 막 한참 보고 있는데 보니까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주 3회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하고 자기 관리 철저하게 건강 관리하면 누구나 예쁘게 나이 먹을 수 있다면서 그건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면서 그렇게 댓글을 남기셨네요. 재밌어. 빵 터졌어요.
어떨 때는 이 영상보다 이 댓글 같은 거 보는 게 더 재밌어요. 그 여자들의 댓글. 전곡을 찌르는 여자들의 댓글. 근데 뭐 다이어트고 뭐고 간에 알면서도 이렇게 안 되는지 그냥 있으니까 안 돼요, 안 돼. 저 어제 맥주도 마시고 아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운동은 하기 싫고. 근데 운동을 이걸 돈 주고 끊어서 다녀야 운동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아무리 홈트를 한다고 한지언정 저 같은 사람은 잘 못합니다. 의지박약이에요, 의지박약. 이렇게 뜨개처럼 막 죽도록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 아닌 이상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뜨개는 누가 하지 말래도 막 하죠.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재밌고 이거 진짜 완벽하게 지금 다 외워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 와중에 또 틀린 것도 있어요. 틀려서 풀러가지고 막 다시 수정하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실도 지금 이것도 이만큼 남았어요. 완전 뭐 끝장을 보겠다는. 그리고 이제 여름 티를 하나 더 뜨려고요. 근데 그때 큐뮬러스 뜰까 말까 막 그랬는데 큐뮬러스는 안 뜰래요. 큐뮬러스가 괜찮긴 한데 이게 지금 다른 분들 영상 보다가 어떤 분 뜨신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했는데 큐뮬러스가 좀 뭔가 좀 태가 약간 어벙벙해야 된다고 하나? 좀 핏이 좀 그래요. 저만 느끼는 핏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느낌이 좀 이상해. 이게 왜 그러지? 그게 큐뮬러스가 아이코드 마무리해서 그런 건지 약간, 네, 왜냐면 큐뮬러스 뜨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느낌이 조금 그래서 큐뮬러스는 말고 라넌큘러스를 다시 또 떠볼까 어쩔까 뭐 생각 중입니다. 라넌큘러스 작년에 떴던 걸 한번 풀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바늘 코수 좀 줄여가지고 좀 쫀쫀하게 다시 떠볼까 어쩔까.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는 꿈에 제가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가 꿈에 나와가지고 2마리나, 저는 예전에 2마리 키웠었거든요. 푸들이랑 요크셔 테리어. 근데 그 애들이 꿈에 나온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는 어찌나 리얼한지 한 마리는 침대 위로 올려달라고 하도 낑낑거리길래 들어서 침대 위로 올려주고, 한 마리는 봤는데 털이 너무 길어서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 목욕을 시켜줘야겠다. 저 꿈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눈 탁 뜨니까 꿈인 거예요.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 애들이 왜 꿈에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이, 강아지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애들도 그렇지만 한 번도 돈 주고 강아지를 사서 키워본 적은 없고, 강아지들도 참 이렇게 인연이 닿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그 푸들은 원래 주인이 꼬마애가 피겨스케이팅 선수였어요. 선수래요. 그래서 그런 원정 경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집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강아지 혼자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그거를 이제 저희 엄마 아는 분이 주셔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미 저희 집에 왔을 때 굉장히 커 있는 상태였어요. 굉장히가 아니라 큰 상태였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적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제가 데려온 강아지인데, 요키는 제가 데려왔는데
예전에 제가 꽃집에서 일할 때 거기 실장님 남자친구가 동물병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했던 언니한테는 그 갈색 푸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달라고 막 졸랐어요. 졸랐더니 그러면 하얀색 그 털 많은 거 뭐죠? 이름 생각 안 나서 너무 큰일이야. 오늘도 수업하면서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큰다 뭐 이런 얘기. 지중해 단어가 생각이 그렇게 안 나는 거예요. 말티즈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흰색 말티즈를.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저희 집에 어차피 푸들이 검정색이니까, 검은색 푸들이니까 흰색 말티즈 키우면 딱 맞겠다,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티즈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동물병원에 이제 말티즈를 데리고 가려고 놀러를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 원장님, 동물병원 원장님 친척이 놀러 왔다가 그 말티즈를 데려가 버렸대요. 그러면서 그 말티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타까워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대신에 얘를 데려가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콩이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크셔 테리어인데 엄마가 순종이었대요. 순종이어서 되게 조그만한 강아지였는데 5마리를 낳는데 다른 강아지들은 다 팔리고 마지막에 걔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좀 문열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하고 귀도 크고 못생기고 막 이렇게 태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미 막 피부병에 설사병에 막 몸이 굉장히 허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 그러니까 걔는 아무도 이제 입양이 안 되니까 병원에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얘라도 데려가면 어떻겠냐, 대신에 자기가 치료를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좋다고. 그렇게 해서 원장님이 치료도 다 해주고 중성화 수술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 그리고 데려와서 그때 너무 귀엽고 조그마니까 한참 키우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나? 그랬는데 그 친척분이 데려간 그 말티즈 데려간 그 분이 강아지를 데려가자마자 임신을 했다고, 그 강아지 못 키우겠다고 도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동물병원에. 그러면서 저한테 강아지를 바꿔가겠냐고. 근데 어떻게 강아지를 바꿔가요? 이미 얘를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됐다고, 저 그냥 얘 키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게 됐죠. 그것도 다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강아지들도. 그래서 그 두 강아지들은 저의 전성기를 함께 보냈던, 그리고 저 결혼하기 직전에 2마리 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한 3년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으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침대 밑이나 의자 밑이나 어디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요크셔 테리어는, 걔는 혼자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고양이과인가? 보면은 맨날 침대 밑에 혼자 들어가 있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지 편한 대로 먹을 거나 주면 나올까. 그 푸들은 굉장히 똑똑했었는데 너무 이쁘고 진짜. 근데 그 2마리가 다 가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막 꿈에 나오네요. 지난번에도 꿈에 나오더니, 지난번에는 누워서 자는데 눕자마자 그 개 발소리 있잖아요. 그 강아지 발소리. 이거 들려서 진짜 제 침대 옆에까지 온 줄 알았어요. 정말 실제로 눕자마자. 근데 그게 아니었던. 보고 싶네요. 헤어짐이란 이렇게 슬픈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강아지를. 그 헤어진 그게, 그 과정이 너무나도 슬프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그 느낌이랄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2번은 못 견딜 것 같아요. 못 겪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친구는 또 새로운 강아지를 키우면서 또 그걸 잊어버리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새로운 강아지도 또 언젠간 또 그렇게 가버릴 거잖아요. 저보다 먼저. 그거를 견딜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헤어지는 일들만 남았는데,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강아지까지 막 헤어지고 막 이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키우겠어요, 저는. 왜 드라마도, 잘 보던 드라마도 끝나고 나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나 나의 해방일지에서 그 구씨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슬퍼. 그러니까요. 이 헤어짐은 익숙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헤어짐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헤어짐에 준비가 어디 있어요, 그쵸? 그냥 예상만 하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거 생각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뭐 죽는다는 것 자체가 뭐 무섭거나 두렵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거, 그것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지. 네, 뭐 제 죽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람이 하나 있다면, 그 저의 그 영정 사진 있잖아요. 그건 제가 좀 골라놓고 가고 싶어요. 그냥 안 그래도 엊그저께 되게 유명한 배우, 여자 배우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저희 남편한테 나 죽으면 영정 사진 이걸로 해줘. 사람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영정사진 보면 이렇게 막 무섭게 이렇게 노려보고 있고 막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되어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될 수 있으면 환하게 웃고 있는 거 있죠. 자연스러운 거. 그런 걸로 하고 싶어서. 그 보면은 이제 뭐 할머니들 영정사진 보면 미리 다들 찍어 놓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냥 준비해 놓는 거예요. 사람은 뭐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제가 너무 오버하나요, 여러분? 근데 뭐 죽는 거에는 순서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남편보다 더 오래 살거나 뭐 이랬을 때, 남편이 먼저 나보다 가버리면 그 슬픔을 어떻게 내가 주체를 할까,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그 혼자 남겨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좀 그런 게 있는 거야.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혼자 남겨졌을 때 그 두려움. 가족들 다 보내고 나 혼자 남았을 때 그 두려움, 그 슬픔?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내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그 순간이 다 그렇게 스쳐 지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가늠할 수가 없다. 언제였는지 모른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행복했던 순간들이 지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지?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세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새 피아노가 우리 집으로 올라가던 그때를. 제가 초등학교 때 뭘 사달라고 엄청 졸랐던 때가 있는데, 그건 첫 번째는 싱싱이, 요즘에 애들 킥보드라고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 엄청 졸라댔어요. 사달라고.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엄청 졸라댔는데 안 사주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졸랐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주셨는데 그때 너무너무 신났었고, 두 번째로 제가 사달라고 졸랐던 건 피아노였어요.
제가 피아노를 한 6살 때부터인가 그때 쳤는데 피아노 너무너무 갖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다 양옥집에 살 때였는데 그 양옥집 2층에 그 줄 타고 해서 피아노가 올라가던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피아노를 제가 잘 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그 피아노만 보면 막 우리 엄마는 그 피아노 때문에 우리 집이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 피아노 때문에 뭐가 다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피아노를 없앨까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막내 이모한테 줘버렸어요. 그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지금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아, 우리 남편 왜 안 올까요? 회식하러 갔는데 안 오네요. 얼마나 술 먹고 오려고 이러는지. 저 오늘 이거 이만큼 떴습니다. 이만큼 떴는데 실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만 뜨려고. 이거 실이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끊고 새 실 연결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뜨렵니다. 뜨다 보니까 옆에 꽈배기를 이렇게 떠야 되는데 하나는 뭐 이렇게 떴다가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막 계속 뜨다 보니까 이게 또 실수하고 막 틀린 부분이 나오네요. 중간에 이거 꽈배기 틀린 거 고쳐야 되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난 틀려도 괜찮은데. 저는 이거 틀려도 괜찮거든요. 근데 안 되겠죠? 수정해야 되겠죠? 참나, 이거 왜 틀린 거야. 좀 보면서 할 걸. 보면서. 지금 다 뜨고서는 이렇게 보니까는 꽈배기가 틀린 게 막 눈에 보이네요. 이 꽈배기 틀린 거를 수정을 한번 해봤는데 수정하니까 모양이 너무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속상시려워라. 이거 다 풀르고 또 그렇다고 다시 뜰 수는 없고 꽈배기만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수정이고 뭐고 간에 오늘의 뜨개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뿌듯해라. 이거는 이제 앞판이에요. 앞판인데 이제 이거 단수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겨드랑이 어디까지 떴는지. 오버해서 뜨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암홀 들어가기 전까지만 뜨면 되니까 그거 체크해가지고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막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좀 우울한가 봐요. 제가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아이고. 그나저나 오늘은 제가 아까 유튜브 봤다는 그분 40대인데 막 자기관리 엄청 끝판왕인 그분 거 영상 보면서 자극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분이 이제 봤다는 그 책 모방 단식인가 그 책이 저한테 있어요. 그 책을 꺼내서 저도 한번 다시 보면서 저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단식을 한번 모방 단식을 해볼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또 다음 주에는 여러분 또 몰라보게 제가 살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비법을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럴 일이 생길까 어쩔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요즘에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피곤하니까 막 이것저것 다 하기가 싫어가지고 큰일이에요. 그래도 운동은 해야죠. 운동은 해야죠. 오늘 아침에 그래도 한 20분 자전거 탔어요. 저 20분 자전거 타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오든지 말든지 일단 저는 씻고 자야 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뛰어야지. 보면은 사람들이 이 나이가 넘어갈 때 있죠. 뭐 30살이 될 때, 40살이 될 때, 뭐 50이 될 때, 그때 뭔가를 많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막 나를 바꿔야지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감흥 없이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좀 달라질까요? 어떨까요? 근데 왠지 50대까지는 젊은 느낌인데
60대는 뭔가 하기에 굉장히 뭐랄까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무릎도 아플 것 같고 막 나의 60대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뜻밖의 여정?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배우의 삶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지금 70대에 아카데미 상을 받고 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그 사람이 그냥 꾸준하게 단지 배우로서의 직업적으로 꾸준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라는 거죠. 일단은 성숙한 마인드. 일을 꾸준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와 꾸준하게 일을 했던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그런 결과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누구나 다 멋지고 건강하게 화려하게 늙고 싶죠. 나이 들어 늙는다는 것보다 나이 들어간다는 거.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요즘에 저의 큰 이슈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 뭐 부자고 아니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의 내면의 문제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나이 들어갈 것인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뭐 이번 주 영상은 제가 특별히 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도 없고 그냥 저 혼자 뜨게 하면서 수다 떤게 다네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즐거운 뜨개 생활 하시고요. 항상 웃으면서 뜨개 하시고요. 우리 멋지게 늙어가자고요. 아니 늙어가는 게 아니라 멋지게 나이 들어가요. 우리 뜨개 하면서 품위 있게 우아하게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다 보셨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